근데 줄기세포 치료가 다시 핫해지고 있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청담, 신사,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10년 전에 한번 유행했던 거거든. 줄기세포 하면 완전 만능 치료법으로 유행했던 데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다 죽었다가 다시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어.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료법적인 한계가 있었지. 그리고 사실 로컬 수준에서 순도가 높은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어.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줄기세포의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다. 그러면 피부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피부 미용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라고 해서 다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컬트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스컬트라 2000년 초반에 유행했던 거거든. 그리고 그게 다시 콜라겐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유행을 했잖아. 그리고 2010년대에 HA 필러, 레스틸렌이 나오면서 콜라겐 유사가 사실은 다 사라졌어. 근데 최근에 레티젠, 리토처럼 콜라겐 유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지. 결국 시장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데 어차피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다 사라진 것들의 어떤 장점들을 뽑아내서 다시 레트로했던 것들이 힙해지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있다고 그냥 가서 맞지 말고 정확하게 이 병원이 어떤 컨셉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고 사용하는 필터나 제품들이 어떤 건지는 좀 알아보고 가야 돼. 그 얘기를 할 거고, 둘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피부 퀄리티 개선하려고 막 열심히 스킨 부스트 하고 했지. 근데 그렇게 안티에이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간접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를 늦게서 깨달은 거야. 스킨 부스터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지. 리쥬란, 결국은 DNA 성분을 넣어서 피부 장벽이 좋아지게 하는 건데, DNA라고 하는 구조의 한계상 빨리 붕괴가 되거든. 효과가 짧아. 2달을 채 넘지를 못해. 그리고 콜라겐을 유도한다는 이런 폴리저산 같은 폴리머 물질들, 엘란세, 레디어스, 스컬트라, 주베르, 올리디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직접 콜라겐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뭔가 이물 반응에 의한 염증을 만들어야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진짜 콜라겐인 레티젠, 리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한계점에 봉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줄기세포를 찾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은 피부에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왜 좋아지는지, 정말 좋아지는 건지 이게 논문상으로 확인이 안 됐거든. 근데 그 5년과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임상 연구 논문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어. 사실 핵심은 이거야.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되게 제너럴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개인화된 거거든. 리쥬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파마 리서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연어의 정서에서 추출된 DNA를 맞는 거지. 미국에서 맞는 킴 카다시안이나 한국에서 리쥬란 맞는 나랑 똑같은 리쥬란을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라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 다른 사람들 다 리쥬란 효과 있다라고 하는데 난 리쥬란 효과 없어요. 아니면 피부 염증이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DNA 성분을 넣어서 콜라겐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나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오히려 그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줄기세포는 뭐야?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뭐 복부에서 지방을 뽑아서 지방 줄기세포를 뽑아내거나, 결국은 내 걸 내가 맞는 거니까 리쥬란과 정반대의 의미로 완전히 개인화가 된 치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맞춤형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 반응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없고 좀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가 유행하는 것들은 이런 표준화된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맞춤형 치료, 오래가는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니즈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또 엄청 파잖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투탑이야. 미라셀 아니면 노바스템이라고 하는 로컬에서 줄기세포를 간단히 추출할 수 있는 필터를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피를 30cc 정도만 뽑아서 원심 분리만 10분 15분을 해주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이 줄기세포를 한 3cc 정도 얻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피부에 직접 맞잖아? 그러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 만성 염증의 수치가 확 떨어져. 엑소점을 주사해도 그런 효과가 있긴 했는데,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혈중에 돌고 있는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지, 면역 수치의 레벨이 확 떨어진다는 거야. 이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줄기세포 자체를 넣어주게 되면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잖아. 특히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피부 내에 있는 다른 줄기세포를 자극을 해줘. 이 줄기세포 들어가면은 원래 있던 줄기세포를 자극하고, 이 줄기세포가 또 다른 줄기세포를 계속 자극하는 것들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거지, 연쇄 반응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의 숫자 자체를 늘려주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항노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결국 간단하게 피를 뽑아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대에 살게 됐는데 단점은 뭐냐? 근데 최근에 리쥬란이나 레티센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주사하게 되면 멍이 사실 거의 안 들어. 왜냐하면 34게이지 나노 니들이라고 해서 진짜 미세한 니들이 나왔거든.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프지도 않고 멍이 잘 안 들어.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그런 얇은 니들을 쓰게 되면 세포가 깨져요. 그래서 30게이지 이상의 약간 굵은 니들을 쓸 수밖에 없어. 유일한 단점, 줄기세포 오래 가고 근본적인 치료야. 근데 다른 스킨 부스터 치료 때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멍이나 회복 기간이 5일 정도 갈 수는 있다. 근데 5일 참고 6개월, 1년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담보를 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겠지. 그렇게 멍이 들어도 일반적인 스킨 부스터 대비 2배 정도 효과가 더 지속이 되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다른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콜라겐산을 같이 쓰게 되면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어. 그래서 뭐 리쥬란처럼 2달에 한 번 맞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으세요 이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는 1년에 딱 2번 하게 되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엄청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필터링 시스템을 데모를 해봤을 때 이 노바스템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 이게 사실은 3중으로 되어 있는 챔버를 가지고 있거든. 백혈구나, 적혈구나. 우리 몸에서 내가 피부에 넣기를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많잖아. 특히 적혈구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리를 해내지 않게 되면은 멍이 너무 많이 들어. 피를 주입하니까 회복기간이 길어지거든. 노바스템은 적혈구를 완벽하게 챔버해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데모를 했을 때 이게 멍이 잘 안 들고 효과도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줄기세포의 매력은 뭐냐면 어떤 스킨 부스터와도 궁합이 좋고 반복적인 피부 트러블과 아토피 피부염 혹은 노화 때문에 잔주름 생기고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가 있다고 하면 콜라겐과 줄기세포의 토탈 케어를 꼭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